68세 이상이시라면 매일 목욕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씻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뵌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매일 하는 목욕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충격적이겠지만 이는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겨울철이면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실신하거나 골절상을 입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는 목욕을 고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부모님께서 매일 목욕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이 부모님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결정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확인한 68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목욕의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진실은 뜨거운 물 목욕은 심장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본 바로는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68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병원에서만 해도 매년 겨울 목욕 중 실신하는 어르신 환자가 최소 10명 이상 발생합니다. 90세이신 박 씨 어르신은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매일 목욕해서 이렇게 건강한 거야 라고 자랑하셨죠. 하지만 어느 겨울날 목욕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발견하여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후 한동안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68세 이상이 되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되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나올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68세 이상 어르신이 섭씨 41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하면 심혈관 부담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과 비슷한 부담을 심장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섭씨 38도에서 40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손등에 물을 대보았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제 연구 결과 이것이 심혈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시간입니다. 셋째, 목욕 전후로 충분히 물을 마셔주세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실 의자에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충격적인 진실 두 번째,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이는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지질 생성 능력이 감소합니다. 68세 이후에는 2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저희 병원에 오신 78세 김할머니는 매일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는 극도로 건조했고 여기저기 미세한 균열까지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깨끗한 게 좋아서 매일 떼수건으로 박박 밀었는데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노인 피부를 매일 떼수건으로 밀면 자연적인 피부 장벽이 파괴됩니다. 제가 피부과 동료들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비누 목욕을 주 4회 이상 하는 68세 이상 노인에게서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긁다 보면 피부가 손상되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상당수가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으로 피부를 긁다가 세균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인 피부 건강을 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 3회 정도로 줄이세요. 피부가 지지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온몸에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pH 5.5에서 6.0의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골든타임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다섯째, 피부에 수분을 채우고 보호하는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막고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축축하게 유지해줍니다. 약국이나 마트,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품 뒷면에 성분표를 꼼꼼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 장벽 강화나 보습이라고 쓰여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이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할머니 역시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단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죠. 세 번째 알아야 할 진실은 욕실에서 넘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는 노인 예상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욕실 낙상입니다. 저는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목욕 중 낙상 사고를 수백 건 이상 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 88세 이모님께서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시다가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8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사고 중 38%가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노인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80세 이상 노인의 1년 내 사망률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즉, 4명 중 1명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 어르신들은 목욕 중 쉽게 넘어질까요? 첫째, 물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저하와 어지럼증 때문입니다. 셋째,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크게 줄일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세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목욕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 사고가 90% 이상 줄어듭니다. 넷째, 목욕 전후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다섯째,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저희 이모님도 제가 알려드린 안전수칙을 모두 실천하셔서 1년 넘게 아무 사고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목욕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네 번째,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대 청년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40%나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 목욕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올릴 수 있지만 목욕 후에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합니다. 지난 1월 92세 방할머니는 따뜻한 물로 목욕 후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추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은 따뜻한 물로 목욕했는데 왜 체온이 떨어졌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컵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온 관리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목욕 전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완전히 닦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셋째, 목욕 후 바로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입니다. 방할머니 역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며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십니다. 체온 관리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5번째, 꼭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너무 깨끗이 씻으면 오히려 감기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 과도한 청결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좋은 세균들까지 씻겨 나갑니다. 젊을 때는 이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68세 이상 어르신들은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제가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 미생물학자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주 3회 목욕하는 노인에 비해 피부 면역력이 평균 35% 낮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3세 정할머니는 평생 하루 한 번 비누로 온몸을 씻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청결이야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이면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미세한 피부 균열 사이로 세균이 침투했고 피부 방어 체계가 악해져 쉽게 감염이 악화된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상기도 감염, 감기 등을 더 자주 앓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부 면역 체계가 호흡기 면역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부 면역력과 청결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 2, 3회로 제한하세요. 좋은 세균들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항균, 살균 기능이 있는 바디워시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입니다. 요즘 항균, 살균 비누나 바디워시라고 쓰여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제품에는 피부에 꼭 필요한 좋은 균까지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트리클로산 같은 성분은 오래 사용하면 피부 면역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일반 보습 비누나 악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항균보다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세요. 셋째,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냄새나는 부위만 비누칠하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깨뜨립니다. 정 할머니께서는 이 방법을 1년간 실천하신 후 단 한 번도 피부 감염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목욕에 관한 중요한 진실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씻지 않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몸을 지져야 잠이 잘 오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이런 오해와 궁금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68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하는 목욕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68세 이상 어르신들이 왜 매일 목욕을 고집하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당시에는 깨끗한 물조차 귀했고 위생 관련 질병이 쉽게 퍼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청결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문화에서 청결은 위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로 여겨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매일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93세 어르신은 손주들이 할머니 냄새난다고 할까 봐 하루에 2번씩 목욕하다 탈진해서 쓰러지신 적도 있습니다. 셋째, 씻지 않으면 더러울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이 심리적 불안감은 실제 위생과는 별개로 어르신들을 괴롭힙니다. 제 환자 중에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온몸이 끈적거리는 것 같아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면서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유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주 3회 정도의 목욕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세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 목욕하는 노인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간의 피부 세균수나 감염 발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냄새 제거는 전신 목욕 없이도 가능합니다. 매일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과 같이 냄새나기 쉬운 부위만 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매일 부분 세정 플러스 주 2, 3회 전신 목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청결하게 지내셨습니다. 셋째, 가족과 마찰 없이 어르신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라고 말하면 반발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TV에 노인 전문 의사가 나와서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예전이랑 달라져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40년 경력 의사가 권하는 방법이라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다음으로 넷째, 목욕 대신 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을 제안하세요. 매일 목욕이 주던 개운함과 이완 효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마사지, 스펀지 목욕, 아로마 테라피 등이 효과적입니다. 85세 방할머니는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린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기 시작했는데 피부도 덜 건조하고 향기도 좋아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권합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주 6회, 그 다음엔 주 5회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환자분 중 78세 김할아버지는 이런 방식으로 점차 목욕 횟수를 줄여 3개월 만에 주 3회로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오히려 주 3회 목욕에 익숙해지니 매일 목욕할 때보다 피부가 건강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친구, 동료, 부모님 등 68세 이상이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분들이 매일 목욕을 하신다면 오늘 알게 된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노인 목욕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는 목욕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뜨거운 목욕이 몸을 이완시켜 잠을 잘 오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30대에는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68세 이상 어르신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저희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섭씨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한 그룹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더 나빴습니다. 수면 중 깨는 횟수가 평균 42% 증가했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38%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40년간 연구한 바로는 노인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뜨거운 목욕 후 정상 체온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불규칙해집니다. 이 불규칙한 체온 변화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할머니는 평생 자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 때문에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목욕 시간을 38도 이하 미지근한 물로 5에서 10분으로 줄이고 시간대도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옮겼더니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목욕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 온도는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으로 짧게 하세요. 길게 할수록 체온 변화가 심해집니다. 셋째, 잠들기 한두 시간 전이 아닌 최소 서너 시간 전에 목욕을 마치세요. 체온이 안정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자기 전에는 전신 목욕 대신 따뜻한 족욕을 권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면 전신 목욕의 위험 없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환자분 중 78세 박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뜨거운 목욕을 미지근한 목욕으로 바꾸고 시간대를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조절한 후 약 없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수면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목욕법으로 안전하게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8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과 관련된 해결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목욕 횟수는 주 2, 3회,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유지하세요. 둘째, 피부 건강을 위해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pH 5.5에서 6.0의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며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셋째,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드세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며 목욕 의자를 사용해 앉아서 샤워하세요. 넷째, 목욕 후 체온 관리를 위해 목욕 직후 물기를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다섯째, 건강한 피부 면역 유지를 위해 항균 비누 대신 일반 보습 비누나 악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이제 와서 뭘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았던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의 노후 지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건강한 노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 더 젊고 20년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